2015년 교통사고 재연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72km/h의 속도로 움직이던 질량 400kg인 오토바이가 브레이크에 의해 10초 동안 감속하여 57.6km/h로 감속되었습니다. 이때 오토바이 운동량 변화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서가 붙어 있네요. 브레이크에 의한 힘을 제외한 다른 힘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가 72km/h였었고요. 나중 속도 VE는요 57.6km/h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0초가 주어졌고요. 질량은 400kg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즉 I는 M 곱하기 VE 마이너스 M 곱하기 VI가 되는 상황이겠죠. M이 400kg였었고요. VE가 72km/h, VI가 57.6km/h였습니다. 둘 다 나누기 3.6 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400 곱하기 72 나누기 3.6 마이너스 400 곱하기 57.6 나누기 3.6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00kg/s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평탄한 노면을 주행하던 차량이 높이 7m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에서 착지 지점까지 수평 거리를 측정한 결과 15m였다면 추락 시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7m였었고요. 수평 거리가 15m 이동했습니다. 중력과 속도 안 주어졌으니까요. G는 9.8m/s의 자승 적용시키면 됩니다. 추락 시 속도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입니다. D가 15m였었고요. H가 7m,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7분의 9.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55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45.17km/h가 됩니다. 약 45km/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순 추락 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유도 과정까지 알아야 됩니다. 단순 추락 시요. 수평 이동은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속도 V는요. T분의 D가 되겠죠. 이때 수평으로 이동한 시간하고요. 수직으로 이동한 시간은 같죠. 그래서 이 시간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인 D가 이항하면은요. 그대로 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1은요. V분의 D가 됩니다. 추락 시 수직 이동은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이 되겠죠. T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E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없애려면은요. 반대편에 루트 씌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T2는요. 루트 G분의 2H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T1하고요. T2하고 같은 시간이라고 했죠. 수평 이동 시간이 있고도 수직 이동 시간이 되는 상황이죠. T1이 V분의 D고요. T2가 루트 G분의 2H였습니다. 이 두 개가 같죠. 그러면 V 기준 이항 정리하겠습니다. 속도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D가 분자였기 때문에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요. 분모는 분자로 분자는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평 이동 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죠.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에서요. D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요. 루트 2H분의 G가 이항하면서요. 분모는 분자로 분자는 분모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D는 V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되는 상황입니다. 53번입니다. 평탄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최종 위치까지 18m 발생하였다면 사고 차량의 제동 직전 주행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처음 속도를 구하는 문제겠죠.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계수는요. 0.8이 주어졌고요. 스키드 마크 이외에 감속 요인은 없다고 주어졌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D는요 18m였었고요. 그리고 마찰 계수 μ는요 0.8이었었고요. 중력과 속도 안 주어졌으니까요 9.8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스키드마크 발생 후 최종 위치에서 정지했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제동 직전 속도는요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물론 3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스키드마크 공식 V는 루트 2 μ G D이죠. 무가 0.8이었었고요. G는 9.8, G는 1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1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8m/s이 되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60.48km/h가 됩니다. 그러면 약
60km/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유효 충돌 속도가 높을수록 반발 계수와 소성 변형에 대한 설명 중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효 충돌 속도가 높을수록요, 반발 계수는 낮아지고요, 소성 변형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유효 충돌 속도는요, 충돌 시 속도에서 충돌 후 공통 속도를 빼주면 되는 사항이죠. 반발 계수는요, 0에서 1까지라고 했습니다. 반발 계수가 1일 때, 즉 제일 높을 때가요, 완전 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충돌 속도하고요, 충돌 후 속도가 같을 때입니다. 반발 계수 0은요,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충돌 후 속도, 즉 충돌 후 공통 속도가 0인 경우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은요, 반발력 좋은 고무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요, 다시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충돌 속도하고요, 충돌 후 속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찬흙 같다고 했죠.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요, 떨어지는 즉시 이 바닥과 딱 달라붙습니다. 그럼 충돌 후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답은요, 반발 계수는 낮아지고요, 소성 변형은 증가한다입니다. 55번입니다. 충돌 후 자동차의 움직임에 가장 영향이 적은 요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충돌 직전 노면 상태는요, 충돌 후의 움직임하고는 큰 영향이 없죠. 충돌 직전 속도가 높을수록요, 충돌 후의 속도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충돌 직전 방향도 중요하고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충격의 힘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충돌 직전 노면 상태는요, 충돌 후 자동차의 움직임에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충돌 시 탑승자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원리입니다. 충돌 시 탑승자의 움직임은요, 관성에 의해 충돌 전 진행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즉 3번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기본 원리가 되는 사항이죠. 그럼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가속도의 법칙은요, 물체의 알짜 힘을 작용하면은요,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A는 m분의 F라고 했죠. F는 ma에서요, A 기준 이항 정리한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요, 운동하는 물체에 마찰력이라든지 저항력 등 매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은요, 위치 에너지가 그 줄어든 만큼 늘어나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은요, 그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 전체의 양은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차량이 처음에 100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견인계수 0.7로 등감속하여 속도가 50km/h가 되었다면 그동안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00km/h였었고요. 나중 속도가 50km/h였습니다. 그리고 견인 계수는 0.7이고요. 이때의 중력 가속도는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시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이동거리 D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됩니다.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T는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50km/h였었고요. VI는요, 100km/h였습니다. 둘 다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F는 0.7, G는 9.8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면은요, 마이너스 0.7 곱하기 9.8분의 50 나누기 3.6 마이너스 10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2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8번입니다. 차량의 견인 계수가 0.7일 때요, 3초 동안 감속하여 50m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 차량의 최초 감속 시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계수가 0.7이었었고요. 시간은 3초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동한 거리 D는요, 5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 산출해야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나중 속도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AT의 자승분 자체가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I는요, T분의 D-2분의 1 마이너스 FG T의 자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적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수가 두 개니까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분수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2분의 1을 1로 없애려면요,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각 항에 전부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2t분의 2d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fg t의 자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d는요 50m였었고요. f는 0.7, g는 9.8, 그리고 t는요 3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50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3의 자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6.96 메타퍼세칸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97.04km/h가 됩니다. 그러면 약 97km/h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더운 날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여 내려가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나이닝이 가열되고 휠 실린더 등에 브레이크 오일이 가열되어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오일에 가열되어 기포가 생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결과 기포가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베이퍼락에 대한 현상이죠. 자, 그럼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프는요,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요, 기어를 D나 또는 R단에 넣었을 때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요, 자동차가 서서히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페이드는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패드가 가열되죠. 그러면서 마찰 계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하고요, 베이퍼락 현상은요,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2차 시험에서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은요, 타이어 접지부, 바로 뒷부분이 부풀었어요. 물결처럼 주름 잡히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오토바이의 무게중심이 지면으로부터 40cm 높이에 있다가 외력의 작용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노면에 넘어지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높이 h는 40cm였죠. 즉 0.4m였고요. 중력 가속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요, 외력의 작용 없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은요, 자유낙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유낙하의 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소요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시의 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h는 2분의 1 gt의 자승입니다. 구하려는 게 t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2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곱꼴을 없애려면요, 반대편에 루트 씌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t는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h가 0.4, g는 9.8이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9.8분의 2 곱하기 0.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29초가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요마크의 생성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요마크는 원심력하고요, 그리고 횡마찰계수하고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요마크는 곡선부 선행 시요, 원심력이 횡마찰력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원심력과 구심력이 가장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에서 사고의 재구성에 필요한 상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고 당시 양차량의 속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도로상에서 양차량의 충돌 지점과 물체 간의 충돌 위치와 방향,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돌 전후 양차량의 운동 사항도 중요하죠. 오토바이 제조회사는요, 사고 원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다음 차대 보행자 사고의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입니다. 보행자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 충격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나 차량 파편 또는 보행자 유류품의 비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차량의 파편 그리고 보행자 유류품 가지고요. 속도를 산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정면 충돌된 경우 보행자 상해에 비해 차량 손상이 경미한 편이며 전면의 범퍼나 전조등, 후드, 전면 유리 등의 대부분의 차량 손상이 발견된다. 맞는 이야기죠.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충돌하면은요, 당연히 보행자가 더 큰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보행자 충격에 의해서요, 전면 범퍼, 전조등, 후드,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안테나, 차량 루프 등은 보행자가 접촉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보행자가 범퍼에 1차 충돌한 후에요, 몸이 뜨면서 라디오 안테나나 차량 루프 등에 2차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에 의해 발생한 노면 흔적은 보행자 조사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속한다. 차량에 의해 발생한 흔적은요, 차량 조사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정면 충돌 시 보행자에 의해 발생되기 어려운 손상은 무엇인가입니다. 보행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량 손상은요, 차량의 외부 손상이겠죠. 그러면 전면 범퍼 손상 외부고요. 전면 유리창 손상도 외부죠. 전조등의 손상도 외부입니다. 근데 계기판은요, 외부가 아니고 내부죠. 즉 계기판 손상은요, 차량 탑승자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돌 환경 변수로 EES를 기본으로 하는 3D 방식이며 고정 장벽 충돌 실험 보행자 및 추락 전도 사고, 오토바이 사고 등의 사고 재현이 가능한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PC 크러시죠.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보행자가 승용차 후드, 보닛 위에서 거의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경우 보행자 충돌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다음의 물리식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식 보시면은요, V는 루트 2G 곱하기 뮤 곱하기 루트 H 더하기 뮤분의 X 마이너스 루트 H입니다. 그림 보시면요, 차량하고 보행자가 충돌하면은요, 처음에는 튕겨서 날아간 다음에 착지하죠. 착지 후에는요, 활주합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하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식은요, 튀어 올라 날아간 거리 X1하고요, 활주한 거리 X2는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충돌 지점부터 최종 정지한 지점의 거리, 즉 X1 더하기 X2의 거리를 알 때 사용하는 공식이죠. X1 구간에서 보행자의 수평 방향으로 운동은 등속 운동이며 수직 방향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때 튀어 올라 날아간 거리는요, 단수 추락하고 같은 원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충돌 지점 A 속도가 노면 낙하 지점 B 속도보다 크다. 충돌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요, 수평 방향은 등속이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활주거리 X2는요, 충돌 속도와 보행자 노면 간의 마찰 계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활주거리는요, 스키드마크 발생 때와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면 간의 마찰 계수, 중력 가속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튀어 올라 날아간 거리 X1이 증가할수록요, 활주거리 X2로 증가한다. 이 날아간 거리가 길다는 것은요, 충돌 속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럼 충돌 속도가 높을수록요, 이 활주한 거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충돌 후 수평으로 비행하는 동안은요, 등속 운동을 하죠. 그래서 충돌 지점 A의 속도와요, 노면 낙하 지점 B의 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는 상황입니다. 67번입니다. 속도 5m/s인 차량이 3m/s의 자승의 가속도로 달릴 때 5초 후의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5m/s였었고요. 가속도 A는요, 3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T는요, 5초였죠. 이럴 때 이 낮은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5초 후의 속도, 낮은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D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낮은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항 정리할 게 없습니다. VI가 5였었고요. A는 3m/s의 자승이었었고요. T는 5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5 더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72km/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충돌 시 대상물 사이에 최대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충돌의 단계에서는요, 최초 접촉한 다음에요, 그리고 최대 접합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충돌 시 최대 결합 시점에서요, 충격력이 가장 크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 수송 번영도 가장 크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최대 접합 시점이겠죠. 그러면 충돌의 단계는요, 최초 접촉과 최대 결합, 그리고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최초 접촉하고요, 최대 결합해서 가장 많이 맞물리고 수송 번영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충격력이 가장 크죠. 그런 다음에 분리하거나 바로 정지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스키드마크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회전을 멈춘 상태에서 미끄러진 흔적이다. 스키드마크는요, 타이어가 잠긴 상태니까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끄러진 흔적이죠. 맞는 이야기고요. 타이어가 회전을 하여 옆으로 미끄러진 흔적이다. 타이어가 회전하지 않으니까요,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미끄러진 흔적은요, 일반적으로 요마크죠. 전륜에 의한 생성된 타이어 흔적이 일반적으로 진하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어서 앞쪽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제동 시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노즈 다운 현상으로서요, 앞쪽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 타이어에 의한 흔적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2개만 발생하지만 4개 혹은 1, 2, 3개로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맞는 이야기죠.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진 흔적은요, 일반적으로 요마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신호체계의 종류 중 유사한 교통 형태를 갖는 교차로들을 가로축 또는 지역별로 교차로군을 편성하여 각 교차로의 분별 시간대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 형태에 따라 신호주기, 현시분할, 오프셋을 작성하여 운영자가 해당 시간대에 계획된 신호시간 데이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주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고정 제어 방식하고 교통 감은 방식이 있는데요. 고정 제어 방식은요, 항상 시간이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통 감은 방식은요, 교통 상황을 감지하고서요,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입니다. 71번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보다 항상 크다. 운동량은 충격량의 제곱이다.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충돌 속도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는 곧 충격량이다. 4번이 되겠네요. 충격량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I는 FT고요. F는 MA죠. 그래서 I는 MAT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이공식 VE는 VI 플러스 AT죠. 여기에서 A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I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죠. 그래서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A를요, T분의 VE 마이너스 VI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I는 M 곱하기 T분의 VE 마이너스 VI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러면 이 T하고 T는 소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I는 MVE 마이너스 MVI가 되고요. MVE는요, 나중 운동량이고요. MVI는요,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충격력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양차량 간의 충격력 작용 지점은 동일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충돌 시 양차량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요, 두 차량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서로 크기가 같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충돌 시 양차량 간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서로 반대죠. 충격력은 양차량의 파손 형태, 파손량 등을 통하여 판단된다. 파손 형태와 파손량 등을 통해서요, 판단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충돌 시 양차량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내리막도로에서 노면에 20m의 스키드마크가 발생한 후 정지했습니다. 제동 시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찰 개수는 0.6이 주어졌고요. 내리막 종단 경사는요, 5%가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D는요, 20m였었죠. 그리고 마찰 개수 뮤는 0.6이었었고요. 중력 가속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고요. 내리막 경사 5%였었고요.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즉 나중 속도가 0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내리막에서요, 마찰 계수가 주어졌으니까요, 견인 계수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900값 G 먼저 구해야 됩니다. 900값 G는요, 퍼센테이지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리고 내리막 경세니까요, 마이너스 5 적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나누기 10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05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견인 계수는요, F는 뮤 플러스 G입니다. 뮤가 0.7이고요. G는 마이너스 0.05죠. 그래서 0.6 더하기 마이너스 0.05가 되고요. 계산하면은 0.55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동시 속도 구할 수가 있겠죠.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물론 등가속도 상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V는 루트 2FGD가 되는 사항이죠. F가 방금 구한 0.55고요. 그리고 G는 9.8, G는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55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되는 사항이죠. 계산하시면은요. 14.68m/s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52.85 km/h가 되죠. 그러면 약 53 km/h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타이어가 발생시킨 자국의 용어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요마크 플랫 타이어 인프리트는 타이어에 의한 자국이죠. 노즈 다이브는 타이어 자국하고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노즈 다이브는요. 급제동 시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차량의 앞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 바퀴의 진행 궤적에 따른 다른 바퀴의 진행 궤적의 추적, 내륜차에 대한 이야기죠. 최소 회전 반경하고요. 내륜차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대 조향각으로 선회했을 때의 반경이요. 최소 회전 반경이죠. 맞는 얘기고요. 충돌후 이동 궤적은요. 회전 반경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내륜차, 1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최소 회전 반경은요. 충돌후 이동 궤적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최소 회전 반경은요. 차량이 최대 조향각으로 선회 운동을 할 때요. 바깥쪽 앞바퀴 접지면 중심이 그리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회전 시는요. 좌측 앞바퀴가 그리는 반지름이 최소 회전 반경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